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교육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3월 신학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요즘 코로나로 원격 수업이다, 등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대면, 비대면 이런 것들이 정말 혼란스럽게 섞여 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3 학생들에게는 더욱 긴장되는 신학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참 작년 한 해 너무 힘든 또 학교 생활들을 했었을 텐데 올해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시 전문가 여천고등학교의 박재성 선생님 모시고 대입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말에 나오셔서 2022년 대학 입시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대입 전형 분석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우선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대입 전형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4+2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으로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기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실기 실적, 또 정시에는 수능과 실기 실적 전형이 있겠습니다. 네, 대입 전형 뭐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좀 있는데 전형별로 구체적인 대비 방법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방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핵심은 대학별로 모두 다르다. 하나씩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대학별로 반영 교과가 다릅니다. 인문 계열은 국수영사, 자연 계열은 국수영과만을 보는 대학도 있고요. 요즘은 또 문이과 폐지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문 자연 공통으로 국수영사과 한국사를 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대학들은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진로 선택 과목이 교과 전형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기준입니다. 물론 대학마다 다른데요. 보시는 화면은 6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평가 기준인데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3년간의 학생부 기록을 토대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대학마다 명칭은 다르겠지만요. 대부분 이 틀 안에 들어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고3까지가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고2 학생부터는 네,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요, 모든 대학이 보는 건 아니고요. 전국의 36개 대학 11,000여 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유형별로요, 인문 논술과 자연 논술이 있습니다. 네. 인문 논술은 제시문을 읽고 자신의 주장을 글로 쓰는 글쓰기 논술이고요. 자연 논술은 수학이나 과학의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이하는 문제풀이 유형인데요. 이 역시 대학별로 인문 논술, 글쓰기 논술이지만 통계 또는 수학이 반영이 되는 대학도 있고요. 또 자연 논술은 수학만 보는 대학, 또 수학과 과학을 함께 보는 대학 등 해서 대학별로 반영하는 유형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실기 실적인데요. 우리 보통 실기하면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네. 여기서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예체능은 무조건 실기다. 물론 화면 보신 것처럼 수시와 정시에서 실기 실적이 많은 건 맞는데 실기를 보지 않고 학생부 교과 또는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대학도 일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예체능 분야가 무엇을 가지고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시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를 일부러 말씀 안 드렸습니다. 뭘까요? 정시, 수능. 정신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네.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 맞아요, 등급. 맞아요. 네,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는요. 정시는 사실 수능 성적표 하나만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지켜볼 거는요. 작년부터 이제 바뀌었죠.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또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중에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고요. 또 탐구도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 이렇게 섞어서 볼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주로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탐구에서는 과학탐구로 두 개를 응시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대학별 필수 응시 영역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정시에서는 또 영어가 절대평가로 등급만 나오는데요. 그 등급이 대학별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그 점수를 확인하셔서 등급 간 점수가 큰지 작은지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환산 궁금한 점수까지. 게 네. 예체능은 뭐 이제 그렇다 치는데 1년 남은 고3 친구들이 학교를 미리 정해서 그 학교만 노리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 모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저는 답변을 반대라고 주시겠어요? 생각합니다. 요즘은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요. 목표로 한 대학에 자신의 그동안의 성적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유리하다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지역의 학생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이 부분은 또 변화가 있는지 또 지역 균형 공략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역균형 전형은요, 작년부터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 전형으로 10% 이상 선발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 자, 생각해 볼까요? 수도권 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골고루 균형적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즉 내신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게 되면 고등학교별로 내신 등급의 인원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어요. 결론은 지역 균형은 교과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대학별로 명칭이 좀 다른데요. 대부분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실 게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고교별로 제한 인원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인원이 없는 대학은 마음대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고교별 제한 인원이 있는 대학은요, 그 제한 인원을 확인하시고요. 또 수시 원서 쓸 때쯤 되면 학교에서 그에 대한 안내 그리고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때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해 학생분들에 대한 내용들 또 짚어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2024년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달라지는 점이 또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자기소개서도 없어진다 그러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큰 틀에서 교과 전형이나 또 뭐 정시나에서 큰 달라진 건 없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가 반영하는 방법에서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부 반영이 많이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율 동아리,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 그리고 수상, 그리고 독서 활동이 학생부에는 기록이 되지만 대학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학생부에 부분은-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물론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나온 건데요. 좀 사교육 유발이나 좀 경쟁이 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제한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좀 제가 또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략에 대해서 방금 4가지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학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죠. 네. 하지만 교내에서 하는 봉사활동 실적은 대학으로 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개인이 외부에서 하는 뭐 요양병원이다 또는 뭐 시청이다 봉사시설에 가서 해서 하는 거. 외부에서 하는 봉사활동 실적이 학생부 기록이 돼서 대학으로 반영이 됐는데 네. 맞아요. 봉사 점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학년부터는 외부에서 하는 실적은 학생부에는 기록이 되지만 대학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 대신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 봉사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신청자만을 일부를 받아서 하는 교육과정 외에 하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초에
그러한 안내가 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급식 봉사활동, 또 뭐 도서관 정리 봉사활동, 또 뭐 학습 멘토링 봉사활동 등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안내가 있을 때 본인이 잘 생각해 두셨다가 신청을 해서 교내에서 하는 실적은 대학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교내에서 하는 봉사활동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은 제일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교사가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그냥 하지 마시고 선생님 눈에 잘 띄게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면 또 대학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고2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고 네. 고3들은 그럼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고3은 이제 작년과 똑같은 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이제 얼마 전 졸업한 고3들이 가장 불쌍한데요. 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시 정시가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약대 신입생 선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능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고요. 또 우리 전남에서는 켄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신설이 돼서 또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아주 큰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올라가는 고3 학생들은 올해 5월경에 발표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꼭 확인하셔서 정시에서 또 약대에서 또 켄텍이 등등이 그 합격선이 어디까지 형성되는가 꼭 확인하셔서 자신의 목표 지점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리고- 학생들이 네, 네. 뭔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또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네. 네, 우리 전남에서 또 켄텍이라는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이제 올해 새로 설립했는데요. 엄청난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수시에서 100명을 모집하는데요. 경쟁률 24대 1이 나왔고요. 24대 1이요. 네. 와. 정시에서 10명을 선발하는데 95대 1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인데 네, 정말. 이제 올해 새로 이제 신설돼서 아주 선방을 했는데요.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 면제에다가 또 용돈도 주잖아요. 그렇죠. 네. 생활비 지원도 해준다는 그런 혜택.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확보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한전 입사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에서 이렇게 경쟁이 높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보다도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미래 에너지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켄텍이 또 특별한 게요. 면접이 좀 독특합니다. 다른 대학과는 달리 창의성 면접이라고 해서 좀 독특한 방식으로 하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어쨌든 올해까지는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한 조언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학기가 시작하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올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학기가 그러니까 7월 달 기말고사 끝난 그 시점부터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3학년 1학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쓸 소재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뒀다가 학기 말이 되면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자기소개서의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예. 1, 2학년 친구들에 대한 조언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교내 봉사활동 열심히 하라. 그리고 또 독서활동도 있는데요. 독서활동이 대학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 중에 한 독서활동이나 또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독서활동은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 세특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활동이 대학을 안 간다 해서 독서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독서활동과 연계를 해서 창체나 교과 세특에 적는 게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분들이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이 뭐 이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외에도 찾아서 볼 수 있는 게 좀 많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그러게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네이버에 그 초록창에, 네. 검색 사이트에 어디가를 치시면요.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 아마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마이 페이지에 가서 성적 관리에 가서 자신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성적 분석에 대학별 성적 분석으로 가면요.
그 대학의 환산 점수에 맞춰서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대입정보센터의 대학별 입시 정보로 가면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전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동부권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일, 야간 7시, 8시, 9시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신청을 하셔서 진로진학 전문가 선생님과 1대1 진로진학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대면 상담과 화상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이거 원하면은 언제든 할 수 있는 네, 건가요? 언제든지 어떤 주제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학교에 있는 진로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싶은 게 이게 심리적으로도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 올해도 참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작년을 겪어보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학생분들이랑 상담을 하기에 좀 제한적이거나 좀 힘든 여건들은 좀 없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온라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작년에는요 화상으로 1대1 상담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괜한 질문을 걱정을. 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학년별로 대비해야 할 것들을 쭉 정리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여러분 내일 마지막 휴일을 지나서 이제 개학을 하는데요. 신학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년별로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고3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입시 결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이미 여러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가 됐습니다. 모집 인원 또 반영 방법 등등이 다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찾아보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목표 대학을 설정하시고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올해 4월 말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입시가 모두 결정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별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4월 말 기억하세요. 4월 말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 다 찾으셔서 하나씩 다운받아서 어떤 과목들을 반영하는지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정시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조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학년 학생들요.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데요. 입학을 해서는 모두가 함께 같은 과목, 공통 과목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2학년부터는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에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 교육을 잘 들으시고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진로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진로 희망이 결정됐으면 가장 좋고요. 혹시 거기까지는 안 됐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인문계열인지 자연계열인지 또 인문계열 중에서도 상계열인지 또는 뭐 자연계에서도 공학인지 의학인지 그 정도의 계열 정도는 결정을 하셔야 네. 그에 따른 유리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요.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그 과목 선택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지만 수학 과목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미적분을 듣는 게 유리하겠고요. 또 공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요. 물리2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또 뭐 의학계를 간다고 한다면 화학이나 생명이 중요하겠죠. 이처럼 2학년 과목을 1학년 2학기 때 선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전까지는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정말 따라갈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고 자꾸 바뀌어서 그러니까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그렇습니다. 어쨌든 2023년 대입 전략 그리고 각 학년별 조언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여천고등학교 박재성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